안녕하세요. 여기는 혜민서고요. 저는 혜민입니다. 오늘은 미는북클럽 웰컴 키트가 도착해서 또 함께 뜯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일찍 택배가 도착했더라고요. 오늘이 금요일인데요. 한 주의 피로가 누적된 그런 날이죠.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시원한 음료 한 잔 마시면서 같이 한번 이 택배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킬나잇 에너지샷인데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트럭커 분들의 치열하면서도 묵묵한 에너지에 영감을 받아 시작한 브랜드라고 합니다. 정말 잠을 확 깨주는 상큼한 에너지 드링크 맛이랄까요? 이렇게 탄산수랑 같이 마시면 더 에너지 드링크 음료수처럼 마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여기 따라서 마시겠습니다. 확실히 탄산수랑 타서 마시니까 더 시원하고 음료수처럼 마시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목도 축였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미는북클럽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책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미는북클럽 같은 경우에도 가입비는 5만 원으로 동일하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미는북클럽에 새롭게 가입하려는 모든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가입을 하는 구조였거든요. 워낙 또 미는사가 요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많아지다 보니까 가입하려고 사이트에 들어가는 데만 한 세월이 걸리는 그런 좀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작년에 미는북클럽을 가입했다가 올해까지 연달아서 가입을 하려는 회원들을 위해서 얼리버드로 가입할 수 있게 사이트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기간을 이용해서 가입을 해서 키트를 빨리 받아볼 수가 있었던 건데요. 그렇게 분산해서 가입을 받다 보니까 이번에는 전혀 사이트에 딜레이 없이 수월하게 가입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정규 오픈도 이제 시작됐는데 4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스타트가 됐다고 하네요. 배송은 4월 말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메인 선물을 한번 뜯어봐야겠죠. 올해는 이렇게 귀여운 상자에 또 선물을 가득 담아서 보내주셨는데요. 짠! 와, 안에가 뭐가 가득 들었거든요. 2025 미는북클럽 트래킹 포스터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와,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이 잡동사니를 읽고 나서 읽은 만큼 스티커를 붙이면 되는 구조입니다. 스티커도 진짜 귀여워요, 올해도. 이렇게 두 장으로 나누어서 들어가 있는데 다양한 캐릭터들이 이렇게 귀엽게 들어가 있는 스티커를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제자리에 붙여주면 되는 구조로 1년 동안 이걸 잘 활용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트래킹 포스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뒷장에는 읽고 쓰고 함께하는 미는북클럽의 12달 이렇게 써있는데 여기서 제일 기대되는 건 일단 당장 5월에 있을 오프라인 패밀리데이가 아닐까 싶은데 저도 이제 패밀리데이 가려고 또 올해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뭐 토크 콘서트도 있고 미는북클럽 100일장도 생겼네요. 그 다음에는 또 굉장히 귀여운 굿즈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이 키링입니다. 바른말 미니북 키링이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 종류 중에 랜덤으로 하나가 배송된다고 합니다. 내용은 동일하다고 하거든요. 저는 파란색과 초록색 중에 초록색 곰돌이가 그려진 버전의 키링이 왔고요.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차례가 작게 들어가 있는데 바른말, 교정구호, 바른말 내기, 찾아보기 이렇게 써있고 중요한 메시지 보내기 전 맞춤법이 맞는지 몇 번이나 확인한 적 있나요? 저 완전 확인하거든요. 꼭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바르고 적확한 언어에 담고 싶은 분들께 이 작은 책을 바칩니다. 손 닿는 곳 어디에나 두고 도움이 필요할 때, 궁금할 때, 그냥 심심할 때 아무 때나 펼쳐보세요. 이렇게 귀엽게 편집자의 말을 적어주셨습니다. 저 완전 맞춤법의 진심이거든요. 전공이 국어국문학과이기도 하고 또 하는 일이 아나운서고 뭐 책 유튜버고 이렇다 보니까 메시지 하나를 보낼 때도 이게 맞춤법이 맞나 늘 좀 확인하는 습관 아닌 습관이 있는데 이 책상에다가 올려두고 궁금할 때 심심할 때 이거 꺼내서 자꾸자꾸 확인하면 조금 더 정확한 언어를 쓰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아, 그리고 재밌는 페이지도 있어요. 바른말 내기. 전 이게 뭔가 했는데 점심 메뉴 결정권 주기, 커피 사기 이렇게 친구들이랑 내기하는 그런 페이지도 있네요. 작은 책자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사전처럼 만들려고 노력하신 게 보이고 퀄리티가 진짜 상당하고요.
이렇게 아래로 해서 묶을 수 있게 해주신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굿즈도 아주 귀여운데 글감 조각 스티커라고 합니다. 평소에 무슨 글을 쓸지 고민되거나 아직 글쓰기가 좀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씩 글감을 던져주는 스티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제일 먼저 좋아하는 계절 이렇게 써있는데 요거를 하나 쭉 뜯어서 요거를 일기장이나 뭐 메모지, 노트 같은 데다가 딱 붙이고 요것에 대한 글을 써내려갈 수 있겠죠. 저도 올해부터는 많은 책을 더 읽고 싶기도 하지만 제 글을 쌓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글을 써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늘 좀 턱 막히는 순간이 그 시작점이잖아요. 그런 시작의 순간을 보다 가볍게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센스 있게 여기에서 바로 툭 꺼낼 수 있도록 이렇게 상자를 디자인해 두셨네요. 자, 이제 책 선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공통으로 들어있는 잡동사니를 보여드릴 텐데요. 읽는 마음, 쓰는 존재, 짓기책 이렇게 세 권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올해부터 새롭게 들어간 또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옆에 이렇게 굴리면 진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글이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책의 목차더라고요. 잡동사니가 2023년부터 미는북클럽이 선보이고 있는 시리즈고요. 독서의 지평을 좀 넓혀보고 싶은, 다양한 이야기의 즐거움을 느껴보고 싶은 독자들을 위해 국내외 소설과 시, 에세이, 인문, 철학, 고전 등 가지각색의 작품들을 가려 모았다고 합니다. 올해 읽는 마음은 총 5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챕터의 이름이 순 우리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사랑 옵다라는 형용사인데요. 생김새나 행동이 사랑을 느낄 정도로 귀엽다라는 뜻이네요. 사랑스러운 글들이 모여있을 것만 같은 그런 챕터고, 두 번째 챕터는 사늘하다입니다. 갑자기 놀라거나 무서워 약간 찬 느낌이 있다라는 건데, 일상을 잠깐 잊고 사늘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빠져보세요. 이 시간이 찬물 샤워처럼 여러분의 도파민이 싹 돌게 해주기를 기원할게요. 약간 으스스한 그런 글들이 또 묶여있는 챕터인 것 같습니다. 이 챕터 굉장히 기대되네요. 정말 두껍고 알차게 구성되어 있는 첫 번째 잡동사니였고요. 두 번째는 쓰는 존재라는 잡동사니가 왔습니다. 쓰는 존재는 여러분의 필사를 돕기 위해 아름다운 글들을 모은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책을 구성해 두셨는데 1단계는 단 한 문장부터 시작해서 점차 길어지도록 구성을 해주셨다고 해요. 필사라는 것을 막연히 좀 어렵고 먼 이야기로 느꼈던 분들께 딱 한 문장부터 시작해서 점점 문장의 길이를 늘려나가는 경험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책으로 보이고요. 좋은 책을 읽다 보면 그걸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내 것으로 만들고 더 오래 기억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마련인데, 그런 독자들의 니즈를 딱 충족시켜주는 굿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통도서 한 권이 남게 되는데요. 바로 잡동사니 짓기 책입니다. 읽는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도서인 것 같고, 직접 교정해 볼 수 있게 도와주는 페이지도 있나 봐요. 교정해봐요 라는 페이지인데 교정이 필요한 문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것의 정답도 이렇게 적어두셨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키링에 교정 부호들에 대한 안내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보면서 여기에서 진짜 교정을 내가 한번 또 해보는 그런 경험을 또 할 수 있게 구성해둔 페이지도 있고, 다음은 글을 써봐요 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글을 쓰는 기쁨, 창작의 기쁨을 마음껏 누려보시기를 바랄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잡동사니에 실린 글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글 한 편을 정해서 독서 후기를 써보세요. 왜 마음에 들었는지, 글의 주제는 무엇인지,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자유롭게 써보세요. 이런 페이지도 있고,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는 글을 써볼 수 있게 도와주는 페이지도 있고,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그런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 독후감을 쓸 수 있는 노트 부분도 있네요. 제목과 날짜 그리고 마음껏 글을 쓸 수 있게 구성된 페이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선택한 도서들을 보여드릴 차례인데요. 먼저 북클럽 에디션 도서 3권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미는북클럽은 총 7권의 에디션 도서가 나왔고, 그 중에서 웰컴 키트에는 3권을 골라서 받아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요. 2022년도부터, 그러니까 제가 딱 가입을 시작한 시점부터 미는북클럽 에디션이 통일된 디자인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벌써 모은 책이 꽤 되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동안 제가 모은 미는북클럽 에디션이 이만큼입니다. 미는북클럽 에디션에 정말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이 사이즈입니다. 여행 갈 때 두꺼운 책 들고 가기 부담스러운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럴 때 저는 제일 만만하게 먼저 손이 가는 책이 바로 이 미는북클럽 에디션이더라고요. 올해도 정말 고르기가 어려웠는데요. 먼저 골라뒀다가 한 번 또 바꿨습니다. 그 말인즉슨 올해에도 정말 쟁쟁한 매력적인 작품들로 7권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뜻일 텐데 올해에는 특히 국내 작품과 여성 작가의 작품을 많이 늘려서 선택의 폭을 넓히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고른 책 첫 번째는 레프 톨스토이의 인간에게 많은 땅이 필요한가입니다. 이건 소설이고요. 안나 카레니나 전쟁과 평화로 잘 알려진 작가 톨스토이가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돌연 깊은 우울에 빠졌었다고 해요. 그때 이 깊은 터널 같은 시간을 지나서 모두가 읽을 수 있도록 세상에 내놓은 민담 2편이 있는데 그 2편이 여기에 실려 있다고 합니다. 편집자 레터도 늘 들어가 있죠. 그것도 이 미는북클럽 에디션의 매력 중에 하나인데 이번 책의 편집자 레터는 박혜진 편집자께서 쓰셨네요. 톨스토이의 대작들이 워낙 분량도 길고 진입장벽이 있는데 그런 그의 작품 세계를 맛보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골라봤고요. 그 다음은 안톤 체호프의 벚꽃 동산을 골랐습니다. 이건 희곡 작품이고 19세기 러시아 최고의 극작가로 꼽히는 안톤 체호프가 생애 마지막으로 쓴 희곡집이라고 해서 일단 끌렸습니다. 원숙한 기량과 필력이 정점에 이른 체호프의 4대 희곡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작품이라는 설명이 있고요. 벚꽃 동산을 둘러싼 귀족의 몰락, 망한 사랑의 슬픔, 돈과 현실에 관한 신랄한 고찰 등을 인물의 풍부한 대사로 느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벌써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고른 에디션 도서는 바로 임선우 작가님의 빛이 나지 않아요 라는 작품입니다. 임선우 작가님의 소설 3편이 여기 소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임선우 작가님은 삶의 짐이 무거운 인물들이 서로 가까워지는 과정을 정확한 언어와 따뜻한 환상으로 그려낸다는 소개 문구가 있습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는 경험을 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정기현 편집자께서 편집자 레터를 또 써두었습니다. 나머지 에디션 도서들도 1년 동안 북클럽 활동을 충실히 한다면 또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긴 하거든요. 혹시 미는북클럽 가입하신 분들은 이번에 어떤 도서를 또 선택 도서로 고르셨는지 댓글창에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선택한 웰컴 도서 3권을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올해에도 저는 세계문학 전집에서 3권을 다 골랐는데요. 세계문학 전집뿐만 아니라 세계 시인선, 오늘의 젊은 작가, 그리고 쏜살문고 시리즈에서도 고를 수 있고 올해부터는 또 한편 시리즈 중에서도 선택이 가능하도록 또 선택지가 늘어났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주세페 토마시 디 람페두사 작가의 표범이라는 작품을 골라봤습니다. 근대 이탈리아 최초의 베스트셀러라고 하고요. 자신이 속한 계급의 몰락을 냉철하게 지켜보는 한 르네상스맨의 이야기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요새 이 소설이 좀 핫한가 봐요. 넷플릭스 드라마 레오파드의 또 원작이라서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소설이 아닌가 싶은데 시칠리아를 말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소설이자 이탈리아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표적인 고전 작품이라고 합니다. 저도 시칠리아는 아직 가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 알쓸 별잡 시리즈 되게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새로운 시즌이 시작돼서 거기에서 시칠리아를 방문해서 박사님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화가 얼마 전에 방영이 됐는데 그러면서 시칠리아에 대한 좀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마침 이 작품이 또 시칠리아 섬에서 태어난 작가가 쓴 작품이라고 하니까 그런 맥락에서도 더 호기심이 드는 작품이기도 하고 계급의 몰락 이런 주제에 또 흥미롭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작품 표범을 먼저 골라봤습니다. 그 다음은요. 에두아르도 멘도사의 사볼타 사건의 진실을 골라봤습니다. 멘도사의 작품 중에서는 그루브 연락 없다. 그 책을 되게 재밌게 읽었었는데 그 책도 미nem사 TV에서 좀 흥미로운 소설 중에 한 권으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읽었는데 굉장히 그때 독특한 소설로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면서 이 멘도사라는 작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 책은 스페인 민주화 과도기의 사회상을 고발한 작품이라는 설명입니다. 스페인 현대 작가 멘도사가 그리는 격동의 시대, 반복되는 배신의 역사, 껍데기뿐인 명분과 타락한 사랑으로 얼룩진 악몽 같은 세상, 정의가 사라진 시대를 살아내야만 하는 인간의 일그러진 욕망을 그리고 있는 소설이라고 하고요. 오늘날 가장 스페인 작가다운 작가로 평가받는 이 멘도사가 쓴 또 다른 소설이라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루브 연락 없다에서 느꼈던 독특함과 신선함을 이 작품에서도 받을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작품 한 권 남았죠? 모옌 작가의 개구리라는 작품을 골라봤습니다. 이 작가는 포크너, 마르케스에 비견되는 현대문학의 거장인데요. 중국의 산화제한 정책을 다뤄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인에게 가장 민감한 주제를 다룬 대담한 소설이라는 평이 있고, 중국 작가가 쓴 작품을 저는 거의 읽어본 기억이 없는데 이 작품이 재밌다는 이야기를 꽤나 여러 곳에서 본 기억이 나서 이번에 한번 선택도서로 골라봤습니다. 개구리가 다산의 상징이라고 하네요. 이 개구리 토템을 모티브로 해서 경제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생명의 탄생조차 법으로 올가매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꿋꿋이 살아 숨쉬는 민중의 생명력을 찬미하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국가를 위한 개인의 희생은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하고요. 상당한 두께에도 불구하고 소설 자체는 아주 술술 읽히는 엄청 재밌는 소설이다 라는 평을 본 기억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담아볼까 하는 마음으로 골랐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초록색 계열의 책들을 선택하게 됐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2025 미는 북클럽 웰컴 키트를 함께 언박싱 해봤습니다. 북클럽의 대표 주자인 미음사와 문학동네 둘 중에 올해는 어디 가입해볼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북클럽에 가입한 덕분에 읽을 거리들이 잔뜩 생긴 요즘이기 때문에 저도 신나는 마음으로 읽고 쓰는 한 해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읽기와 함께 충만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